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이양입니다. 네. 키움증과 함께하는 월간 뮤지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5월 세미나는요. 네. 하필 또 5월 마지막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죠. 의미가 왜 있습니까? 5월 마지막. 5월 마지막까지 보면서 6월에 대비한다는 그런 심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교수님이 또 네. 아주 훌륭한 의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5월 31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네. 방송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는요. 네. 상당히 의아한 주제입니다. 네. 영화나 맞대결, 황수 대 곰인데 이걸 교수님이 주제를 준비하신 겁니까? 제가요? 네. 부사장님 명하셔갖고. 사실 이제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네. 베어마켓 지집을 한번 갔다 왔죠. S&P500이. 장중에 잠깐은 갔다 발만 왔죠. 나갔다가 다시 하고 공식적으로 아직 안 네. 들어갔죠. 아직까지 안 가올르고 공식적으로 안 들어갔죠. 안 갔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정확한 베어마켓 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반대편인 황수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상반기에는 곰에 가까웠지만 네. 하반기에 황소를 꿈꾸는 어떤 그런 걸 한번 꿈꿔야죠. 그런 거 꿈꿔야죠. 기원하면서 한번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간 뮤지민은요, 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 가수가 네. 월간 음악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본다고 하는 건데, 월간 윤정씨. 월간 윤종신입니까? 네네. 네. 근데 그분이 한 거를 본다고, 네. 매우 하는 세미나인데요. 네. 키움증권이 후원하고 있고, 저희가 네. 앞에 나서서 하는 거니까,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넘겨오면서,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참. 부사장님. 예. 이게 베어마켓, 불마켓 되면서 최근에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좀 가까스로 지금 버틸다 말까 이런 와중인데 참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저희의 이 방송 자체가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저희 월간 뮤지민이잖아요. 네. 키움증권 얘기 잠깐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듣고 갈까요, 부사장님?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 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로 계좌 만드시면 $40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40 살 수 있는 게 대충 SPLG 같은 것들. 예. SPLG는 돈은 조금 $16 정도 있어야 됩니까? 되지만 SFI는 두 주 사니까 한 15,000원 정도 내고 네. 세 주를 만드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강의를 한번 볼 건데 네. 그림이 답이 나왔네요, 교수님. 네. 예, 위에는 곰이 있고 밑에는 황소가 있는데 네. 마치 이렇게 물에 비친 어떤 반대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위에 있는 게 곰, 그러니까 약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네. 밑에 있는 황소고 강사장을 표현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베어마켓 정의부터 할 건데요. 네. 이 베어마켓은 저희가 정의하고 네. 앞으로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걸 다시 한번 기대해보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곰이 싸울 때 저는 처음 보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내를 찍는 그런 네,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 있죠. 이렇게 치는 내를 찍습니까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 흑곰 있잖아요. 무서운 거. 키가 큽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내려 눌러야 돼요. 네. 눌러야 진짜. 네, 그래서 내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황소는 이렇게 치어받는 그렇죠. 볼로 치어받는 투구할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걸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데 베어마켓은요 약수장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약 20% 빠지면 네. 베어마켓에서 표현하니까 이것도 한번 외우실 필요는 없죠. 네, 외울 필요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베어마켓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월스트리트는 과거에 가축을이던 농장이었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를 좀 모아놨는데 그 잔재로여서 주시장을 곰과 황소를 비하면서 표현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얘기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곰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약간 쉴 때가 있고 황소는 달려드는 성격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고 황소와 곰을 각각 금융의 낯갈론자와 비갈론자를 지칭하는 건데 18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고 다양한 시가 있다는 정도. 다만 이 기사는 2019년인가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번 도대체 이 불마켓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고 베어마켓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또 워낙 필요하시면 여기서 보면 또 재미삼아 보는 거죠, 이것도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를 또 알아야 되는데 네. 꼭 알아야 될 10가지가 있어서 이걸 보시면 배우는데 베어마켓에 대한 의미가 그렇죠. 아마 있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거 틀릴 수도 있고 상식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19.9%면 아닙니까, 교수님? 그건 아니죠.
딱 정확히 20% 이상 넘어가야지만 정확하게 배움 종가 마켓. 기준으로 뭐든지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 20% 이상 하락해야 되고요. 19.9999만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종가 기준. 그러니까 네.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네, 그렇죠. 3,837포인트가 딱 베어마켓 집이었는데 네. 장중에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안 가 걸로 보이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는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평균적으로 36% 하락을 보였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네, 거.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네. 종가 기준 고점 대비입니다. 네. 네. 36%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게 되면 네. 약시장은 굉장히 풍부하다. 늘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년 이후에 S&P 500 26번 약시장, 27번의 강시장이 있었는데 거의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되게 베어마켓은 잘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이 오는 겁니다. 자주 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저희가 조정 있죠, 조정. 조정을 제가 늘 친구라 그러거든요. 10%대 하락이 저는 조정이죠. 거의 1년도 안 돼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정, 커렉션은 친구입니다, 친구. 매년 거의 오는 거 아니에요? 매년 매년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 매년이라는 것도 2년 만에 왔었잖아요. 근데 약세장은 친구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지만 어떤 3년 6개월마다.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먼 친구들은 이 정도 만나죠. 그죠? 네, 한번 만나죠.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네, 저도 알죠.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어디서 만나는지. 젊었을 때는 결혼식에서 만나고, 나이 들면, 저기서. 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네, 만나죠. 근데, 그런 친구죠. 예, 진짜 네. 친구는 친구인데.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약간 친하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 친하지 않은 대학교 동창, 친하지 않은 어렸을 때 동네 친구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 다만 약시장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요. 평균이 289일이었고 강시장은 상당히 길어갖고 거의 1000일까지 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서 하락장은 짧고 강시장이 길었다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으니까 맞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평균 3.6점만 왔다는 거 약시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 2차 세전 얘기 이유는 빈도수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자주 안 나왔던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보다 그 이후에는 강세장이 더 자주 그 오랫동안 기간이 있었다. 약세장이 특별히 낮았던 거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적었던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약세장이라고 무조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의외로 S&P 종목들은 강한 모습 보였다. 이때도 똑같이 했지만 S&P 500은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안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8번째는요. 베어마켓이 반드시 경기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장이 많이 빠진다 경기치가 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침체가 오게 되면 하락폭이 커진다는 거는 또 따로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딱 투자한 기간인데 50년 동안에 저는요 14번에 베어마켓이 올 것 같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죠. 3년 6개월마다. 저가 14번에 베어마켓 봤냐라고 한다고 저는 아직까지 안 본 것 같은데 제 나이가 그렇다는 거지 이거 그냥 투자 기간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사님도 나이가 어리셔갖고 14번이면 저도 뭐 13번 반 정도 우리 남았죠. 교수님은 하여간 50년 안 됐지만 하여간 몇 번 왔습니까? 교수님 솔직히 얘기해서 베어마켓. 저는 베어마켓 있었지만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인원, 있었고. 나인원은 있었죠. 그 다음에 리만사 때 있었죠. 있었고. 지난번에 팬데믹 때 있었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딱 그 정도 있었고. 그 전에 하나 빠졌네. 닷컴버블. 그 전에 하나 빠졌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짧은 것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리만 사태 때부터 경험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30대 초반 이하는 아마 리만 사태 때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가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이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 처음 있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늘 있었던 일이다. 그렇습니다. 14번 있었습니다. 약세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의 기간은 좀 좋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괴롭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너무 아픈 결을 갖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10가지 봤습니다. 봤더니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10번인 것 같아요. 10번. 네. 10번.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았다라는 거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고려할 때 8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 빠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가 탄탄한가? 이거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 잘 버는 기업들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못 보는 게 여태까지 네. 내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 아쉽겠지만 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네. 그 3번 아니면 4번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 내용 잠깐 네. 보여드리면 8가지 고려될 것을 베어마켓에서 고려할 것을 모닝스타 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 원문 찾으셔서 요 원문 여기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 근데 무료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는데 한 8가지입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탄탄한지 좀 봐라. 그리고 탐욕과 공포. 탐욕에서는 주식을 팔고 공포에 사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세 번째, 항상 모든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신중하게 할 것. 네 번째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어렵다 이게 목소리에 엄청난 경고의 목소리 할 때 진짜 그런지 한번 냉정히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장의 기대에 대한 기대치를 늘 조정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충분히 항상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8번째가 중요하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들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집불통이면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경우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죠. 그 정도 같아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8번째가 가장 크게 네.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네. 분이 계십니다. 근데 네. 자기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네. 자기만 손해 납니다. 그렇죠,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거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역사적인 베어마켓의 어떤 게 의미를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한번 좀 봐주시죠. 여러분 네. 딱 그림처럼 네. 일단은 파란색이 강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황색이 약세장인데 대충 봐도 뭐가 더 깁니까? 강세장이 깁니다. 훨씬 길지 않습니까? 네. 길이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시장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버티면 네. 다 회복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그냥 사서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수익이 좋았다는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이니까요. 잘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을 도와드리면 네. 최근에가 가장 있었던 베어마켓이 네. 일단 팬데믹 때가 네. 가장 가까웠고요. 그 전에가 아까 말씀하신 네. 리마스터 때 그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네. 쭉 나와주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서 네. 내가 이제 어떤 베어마켓이 오긴 오더라도 그때 잘 버티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티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탄탄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탄탄한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림이니까 잘 보시고 이때가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닷컴 거죠. 닷컴 부분 때 있었고요. 네. 그때가 근데 이제 네. 저거죠. 그 나인원난 때. 아니 나인원이 아니라 네. 블랙먼데이 때. 네, 블랙몬데이. 근데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베어마켓이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알면 대박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면 온다고 걱정할수록 걱정하지 마시고 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요 그림이 하나가 불마켓의 길인데요. 불마켓이 훨씬 길었잖아요. 여기 보면. 네.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물론 100% 올랐죠. 100% 올랐지만 폭은 짧게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100%니까 요때도 100% 올랐고요. 이때도 뭐 220% 오른 적도 120%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 40년은 보면 불마켓이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오른 그런 것도 겁니다.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네네. 28년 이후에 네. 총 26번의 약상이 있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35.62% 상당히 깊었는데 하여간 289일 동안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평균입니다. 네. 평균마도 굉장히 긴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89일이 지속이 됐고 네. 최악의 하락폭은 32년까지 있었던 61.8%요. 네.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던 그런 네. 하락 기간입니다. 네. 205일 동안에 빠졌던 그게 가장 큰 폭의 하락했다고 그때 보시면 기억 안 되고요. 나시죠? 32년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에는 네. 뭐가 있을까요? 32년에?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장 기간 동안 하락은 네. 13년부터 14년까지 네. 48.2%가 빠지는데 무려 630일이 줬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오래 기간 빠졌다는 거. 이때 이제 5일 쇼크가 되겠고요. 5일 쇼크네, 5일 쇼크가 쇼크. 되겠고, 이때는 이제 대공황이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갖고 대공황 시기. 대공황. 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평균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의 지출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때 팬데믹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점이 2월 19일 날 찍고 네. 베어마켓 지집을 2020 3월 10일 날 했는데요. 네. 저점을 3월 23일 찍었어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빠지기 시작했던 게 네. 저점을 3월 23일 찍었으니까 10일 만에 찍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회복은요. 8월 18일 했기 때문에 여름에 회복했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 요건 있습니다. 이제
혹시 헷갈리실 분에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요. 불과 간발의 차이를 벗어났는데, 약세장과 약세장 기간을 보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때가요, 팬데믹 때입니다. 이게 최고점이었고요. 이번에 고점은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이었고요. 그래서 4,700 몇십 포인트가 딱 요 날이었고요. 요 날은 약세장 진입이 3월 12일이었고요. 요 저점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약세 기간의 약세폭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또 20% 올라가면 요 날부터가 강세장이 된 거죠. 강세장에서 언제까지 갔다? 금년 1월 3일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어질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요게 벗어나서 이렇게 되면 여전히 계속 강세장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간이 또 하나가 요 회복, 보통 원본이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가 이제 8월 18일. 그렇죠. 18일. 그러니까 이제 2월 19일 날부터 네. 3월 12일까지 20%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날 진입했으니까. 네. 그렇죠. 무서웠잖아요. 네, 무서웠죠. 엄청 네. 무서웠고. 네. 그냥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쟁 터진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전쟁 이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매일 아침에 미국 주식의 시다 TV에서 요즘은 산보로에서 시향방송 아침에 그렇죠. 전화드리고 있는데 그때 엄청 욕먹었죠. 왜 팔라 그러는 소리를 안 하느냐. 그렇죠. 왜 더 우리가 리스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유했지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128일 만에 말씀드렸던 126일 만에 다 원금이 회복되면서 사상제 효과를 계속 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간인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기간에 네. 신규로 처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요 원전에 사신 분들. 그분들은 뭐 원전에 사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 예.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하여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네. 그때 막 돈을 막 주니까 나라에 주니까 막 미국 분들이죠. 미국에서. 막 사고 해서 뭔가 돈을 벌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 계좌가 많이 터졌는데 네. 하여간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여간 이런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딱 자를 수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락기간, 회복 기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네. 평균 10%는 네. 11개월만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1년 만에 나오네요. 10%가. 제가 10개월이나 1년이라 말씀드려서 네. 진짜 친구. 진짜 친구네요. 5%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계산도 안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15%는 2년, 2년마다. 20%는 말씀드렸을 때 4년마다. 3.6년이니까 4년, 30%도 있는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지난번에도 30%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때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 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0%는 아주 몇십 년 만에 한 번. 50%도 한 세기 한 번. 10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저는 아직 5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50%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네. 주식이죠. 네. 진짜 이거 보니까 네. 그냥 무조건 주식을 사면 돈 네. 번다는 그런 이론이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럼 주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회복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걸릴지. 네. 오래 걸리겠죠. 많이 빠지면. 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간을 같이 볼 건데 네. 약세장과 회복 기간을 보여주면 사실은 이제 뭐 약세장이 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회복 기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번 어떻게 봅니까 교수님 이걸?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그 보시는 방법이 지금 55년 상황, 61년 상황, 뭐 2000년 상황, 2007년, 2020년 상황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요 파란색이 진한 거는 하락 기간, 아까 약세 기간이라는 말씀드렸죠. 약세 기간. 가장 최근이 한 달 만에 떨어졌잖아요. 약세 기간. 두 번째 요거 하늘색이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하락폭 34%.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회복 기간. 그러니까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 지난번에 8월 16일 날 그랬었잖아요. 네.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씀드린 거 딱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아주 힘들었던 데가 저희가 올쇼크 때 거의 69개월이니까 거의 6년, 7년 만에 진짜 원금 회복됐죠. 엄청 기네요. 엄청 길어요, 막대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근데 약간 그랬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리세션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도 큰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약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경기 실제로 수반하게 되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익 하락률이 약 25.3% 나와주고 있고 네. 만약에 수반되면 네. 거의 2배 이상 많이 그렇죠. 빠집니다. 물론 결과론이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간 통계지만 하여간 많이 빠진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물론 베어마켓 치지 않았습니다만 하더라도 우리가 리세션은 수반되면 안 된다. 리세션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는 뭐 그렇게 하라고 깊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리세션이 수반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쭉 더 떨어졌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되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아까 좀 전에 지나간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세션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렇죠. 이번에 지금 마이너스 3번 나왔지 않습니까? 3번 나왔죠. 1분기에 2분기에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세상에 붙여놔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보고. 말 빼겠습니다. 네. 모릅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1.5%인데 네. 1.5%에서 다음 분기 또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침체에 접어드는 걸 보여드리고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베어마켓 대응 전략인데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겁낼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평균적으로요. 1980년 이후에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연간 하락폭이 평균 14%는 나왔고요. 이걸 길게 1928년부터 하더라도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상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늘 등락이 있어. 이 정도 등락이 있네요. 네. 요 그림을 보시는 방법을 유럽 아랫쪽 있잖아요. 요거 아래 거는 연간 최대 하락폭이에요. 작년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연간 최대 하락폭이 고점 대비 5%였고요. 2020년은 말씀드렸듯이 34%였고요. 늘상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연초 대비 종가의 상승률. 지난주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5%였었지만 종가 대비라면 연간 29% 올라갔고요. 특히 2020년에는 34%나 떨어지만 연간으로 오히려 18%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연간을 보면 작년 연말 대비 플러스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뭐 플러스 날 거라고 저는 그냥 그건 회로입니다. 회. 그냥 꿈에 그냥 기대심을 돌리는 거지만 저는 뭐 마이너스 나더라도 큰 대수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걱정할 건 없다.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길게 보자. 부사장님 올해 플러스 날 것 같아요, 지수? 저는 솔직히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좀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뭐 워낙 그 어려운 상황이 많고 어렵죠. 금리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상이? 네네.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소폭 플러스까지는 바라보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지금 소폭 플러스조차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못하고 계실 거죠. 그러니까 근데 플러스만 돼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정도. 영상상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역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쉽지 않다는 거죠. 교수님 맨날 보여주신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풀리 인베스트니까 무조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일 좋아요,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게 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7.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데이, 워스트 데이를 같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베스트 데이에 5일만 놓쳐버리면 6.4% 줄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처럼 워스트 데이 또 놓쳐버리면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그 비사이를 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비?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비를 맞았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데 이거 뭐 노트북 들었지 우산 없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노트북 머리 썼는데 하여간 노트북 사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은 놓친 기간 10일을 보는 건데요. 베스트데이 10일 놓치면 약 5.3%까지 수익이 내려오는 모습이고 오히려 워스트데이를 10일 놓치면 10.9%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겠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저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찍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게 좋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이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써있다시피 가장 좋았던 100일입니다. 그 100일이 30년 동안의 100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평균 3일이잖아요. 매년요 가장 좋았던 3일 동안 주가가 없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아주 6%가 올라갔잖아요. 지난주 내내 만에 하나 주식이 없었어요. 반등할 때 없었어요. 다 세지만 물론 3일만 이걸 연간 3일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 수익률은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났다는 마이너스. 물론 최상은 이거죠. 가장 떨어지는 날 3일만 없었더라도 행복한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두는 것이 그냥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락장이 오게 되면 주식을 좀 팔자라든지 좀 비중 축소하자는 말에 워낙 귀를 기울이시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통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통계 없이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쉽지 않죠. 네. 미국 주식에서는. 그렇죠. 네. 통계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네. 또 얼추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하세요. 통계를 한번 볼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내피셜을 볼지. 그렇죠. 저라면 통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CNN 비즈니스 나온 기사인데요. 네. 시장은 하락하지만 네.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아, 재밌어요.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네. 그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은데 네.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 중에서? 예전에 네, 뭔지 알죠? 네. 예전에 손님 뭐 저기 예전에 그 중국 교포 맞아. 중국 교포가 저기 뭐죠? 그 전화로 네. 저 사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황하셨어요? 뭐 이거네요. 그런 거죠.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같이 좀 연변말. 예, 네. 예, 연변말 네. 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약세 기간 짧습니다. 네네. 강세는 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시면 네. 좋은 날 올 거라는 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14개 강세장은 평균 네. 175% 승리를 보였고 네. 14개 약상은 네. 39% 손실이다. 그러니까 39대 175로 네. 압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세장이 더 강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훨씬 여러분들이 크고 컸다는 네. 얘기죠. 네. 기간도 길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아, 걸 다시 한번 그림 아주 딱 눈에 떨어집니다. 이게 기간도 길고요. 네. 폭도 크고요. 아, 그러니까. 예, 충분히 버틸 만한 CNN 그런 자료입니다. 겁니다. 여러분도 CNN. 필요하시면 원본 찾아보시면 딱 맞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하락장이 이어지게 되면, 음. 역사를 볼 때 나쁘지 않은 진입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보면 과거 6주 연속 하락 때에는 네. 1년 만에 평균 10% 수익이 왔다. 마치 최근에 다우지 지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우지수가 8주 연속 빠지다 9주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9주째 올라간 다음에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물론 제 내피셜이지만 네. 올라갔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대에 더 강한 장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주 평균 수익률이 네. 1.57%, 8주가 1.12%, 13주가 0.74% 쭉 나오는데 20주, 50일 뒤에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 회복한다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건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좀 네. 낮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가장 높을 때보다는 여전히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 한 30 네. 좀 위에 네. 보고 있으니까요. 빅스는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서 보통 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최근은 거의 고점 찍고 나서 네.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얼추 내성이 쌓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빅스를 말씀드리면 어떤 네. 분들 빅스로 해지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빅스 갖고는 해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될 겁니다. 해지가 잘 안 되면 아예 안 되고요. 개인들은 못 합니다, 여러분들. 네. 들어간 순간에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아예 보지는 마시고 그냥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맨날 얘기하는 게 P&G 샴푸를 말씀드리는데 샴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샴푸 머리를 안 감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빨래핀을 감겠다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해서 그런 관련 것들 보시면 좋은데 사실 P&G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P&G가요. 네. 알파벳보다 트레일링 12months,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치 퍼 높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표 높거든요. 근데 왜 선호하냐면 아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선풀가격 쭉 올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올라가는 P&G 주가를 보게 되면 퍼가 높은 이유는 이런 가격 결정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위에 있는 수혜주를 보는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지금 또 말씀드린 음. 것은 어떤 쪽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서 오늘 종목이나 이때 뿌릴 기업도 조금씩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여러분들 이런 식의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어렵건 나쁠건 항상 좋지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좀 빛을 발하는 것이 안전한 걸 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인데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 마진이 업종 평균 웃돌 뿐만 아니라 시장 상승에서도 매출이 가격 상승하더라도 매출이 유지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이익률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거나 매출 총이익률이 여전히 개선되는 쉽게 얘기해서 마진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베어마켓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 역사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앞으로도 시장이 어려울 때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보자는 것이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2024년 3월 이전에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라고 일단 보시면 지금 되겠고요. 보면 네. 2020년 3월 23일부터 시작된 강세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월 3일까지 이어졌죠. 네네.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네. 75% 상승을 했다는 거 좀 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지만 이미 3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거.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네. 한번 올만하네요. 그렇죠. 약시장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보면 3년 6개월, 좀 짧을 수는 3년, 3, 4년 사이에 오기 때문에 내년에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2020년에 왔잖아요. 2022 지금 3년 차잖아요. 3년 차에 대부분이 끝났었기 때문에 너무 계속 말씀드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엄청난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조정 기간도 한번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주시장 고점은 마이너스 10에서 20% 조정 기간이요. 다시 말해서 약세장이 있고 조정인데요. 조정은 평균이 133일인데 지금 133일 이상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캘린더로요. 네, 캘린더로 거래일수 보면 100일이 조금 넘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한번 잠깐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에서 약간의 걱정할 만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예,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 약간 떨어지고 있죠. 거의 한 10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비는 좋은데 네.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는 별로 안 좋거든요. 약간 이제 극과 극인 상황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소비를 하고 있지만 누가 물어보는 거,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소비가 저기 좀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해서 뭔가 설문조사의 어떤 약간의 약점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소비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소비 심리 지수가 빠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이지만 하여간 그나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가 죽지 않다는 거 상당히 좋은 기사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물가에 대한 폭인데 물가가 이미 적정을 찍었다는 의견이 많고요. 많고 또 지금 나오는 CPI처럼 정책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 조금 돌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나왔던 PC도 교수님 보셨겠지만 맞아요. 전월이 5.2였죠. 네. 4.9로 나와주면서 아까 적정을 찍은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누가 봐도 물가는 거의 다 고점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약세장의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를 우리 어느 정도까지 순서 위주로 이런 것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다 떨어지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한국 주식만 하던 미국 주식은 뭐가 됐건 간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이란 것은 여전히 상당히 일정 수준 갖고 가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금 같은 데는 저는 금 대신 금 관련 ETF를 갖고 있거든요. GDX죠. GDX를 갖고 있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약간 계산이 가능하니까 하겠고, 보통 분들은 금 같은 경우. 그리고 혹시 이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내가 미국 주식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은 뭐 달러를 갖고만 가셔도 되겠고요. 어떤 뭔가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요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월 가정의 달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강의가 나가는 시간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요.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먼거의 버핏바는 저희 미중위에 있는 회원제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멤버십.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멤버십이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투자공과 세미나 8편의 강의가 수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끝나면 기본 강의가 240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남희 교수님의 2가지 강의가 포함되어 있고, 한팅의 의사 이형 전문위원, 그 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강의가 다 있는데, 아마도 이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만 고른 거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 6월 말일까지였는데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했고요.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안 보시면 더 연장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끝납니다. 끝납니까?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8편은 사실은 뭐 최근의 강의니까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240편은 워낙 주옥 같은 강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를 닦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용 많이 부탁드리고요. 파시는 방법은 저희 상세북에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그 응원회니 한 3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멍구앤 버핏반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아까 쉬는 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부분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습니다. 불황에도 안전마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보자는 내용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내용이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마진이 뭐냐라는 네네. 거 정의가 필요한데 네. 아마 다음 페이지 나온 걸로 보이니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마진은요, 규모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항상 얘기하지만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대차대표 강조인데 이거는 뭐 뭔가 좀 뭐랄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 낮거나 네, 유동성이 그런 거, 높거나 예. 이런 거, ROE가 높고 예, 이런 그런 것들이죠. 것들. 흔히 퀄리티 맞습니다. 종목들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웬만한 기업 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니까 그것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어떤 두 차례에 걸쳐서의 베어마켓 당시보다도 지금 PR이 낮아 있는 걸 찾는데 PR도 그냥 우리가 당초 목적 계산보다도 20% 정도 할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못 믿겠다. 80원만 벌겠다고 생각해서 만든데 PR이 2009년과 2020년보다도 낮은 거를 친구들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10종목이 아니라 20종목, 탑 20이거든요. 요게 한 20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하나하나 좀 보시면 공부하실 분들, 공부 우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희 다 잘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좀 특히 볼만한 것들이 엑스모빌이네요. 네.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안전마진 기업으로 보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볼만한 것들을 보면 엑스모빌인데 이런 거 좀 더 자세히 보이기 위해서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즈미 초이스 있지 않습니까? 초이스 있죠. 네. 초이스. 미즈미 초이스는 초이스탁을 통해 저희랑 같이 저희가 키움증권에 우리 고객들에 서비스하는 저희 별도 상품이 되겠는데요. 네. 초이스탁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종의 툴인데요. 네. 가입은 여러분들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MTS에서 바로 하시죠. 돈을 안 내는 방법도 있고 내는 방법도 네, 있거든요. 네. 내실 분들은 직접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건 정말 불필요한 경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에 있는 영문 글로벌 MTS 들어오신 다음에 네. 직접 거기서 가입하시면 네. 비용 없이 프리미엄 절대 없이, 서비스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지니까 네.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엑슨모빌에 대해서 여러분 네. 혹시 조회한다 그러면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네. 다 볼 수 있는 툴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도 이걸 보시면서 내가 찬 종목이 어떤지를 상당히 잘 볼 수 있는 거라. 쉽게 해서 앞서 이제 적정주가 아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정주가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HTS 키움증권에서 쓰신 분들은 키움증권에서 모닝스타의 적정주가 페어밸류를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미즈미 초이스 저희 외부 업체랑 같이 한 것도 나름대로 또 적정주가 툴이 있는데 어찌됐건 두 개 모두 지금 적정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아래로 와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종목 진단, 재무, 뉴스, 배당, 경쟁사까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모든 종목은 5가지 툴을 기본으로 갑니다. 미래 성장성, 재무 안정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의 기준으로 별표를 보시면 하고 있겠고요. 특히 엑소모빌 그 기준을 보면 전체 주식 중에서 상위 3%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미래 성장성은 이런 거를 평가를 했다. 사업 독점력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 직접 다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재무 안정성이나 수익성, 현금 창출력, 특히 현금 창출력은 캐시플로우의 의미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보통 주린이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현금 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특히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적자지만 현금이 돌아섰다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조금 이따 다시 전체 이익이 플러스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항상 현금 창출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외부 자금 조달해서 케이킴스일 때 그런 데들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파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본 종목으로 에너지. 바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엑스모빌과 비슷한 기업인데요. 네네. 대본 에너지인데 대부분 다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유가 올라오면서 네. 상승폭이 큰데 이것도 끝내주네요. 이거 진짜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워낙 유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부사장님. 네. 제가 한때 별명이 사채꾼 아닙니까? 사채꾼. 사채꾼이었죠. 사상 최고가를 얘기 많이 하는 거.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욕먹을까봐 안 합니다. 네. 작년에요. 네. 작년에 76번이요? 16번에 S&P 사상 최고가였잖아요. 그렇죠. 77번. 네. 맞아요? 네. 근데 올해는요. 나스닥은 근처도 못 가봤고요. 네. S&P는 단 한 번, 하루. 한 번.
딱 1월 3일 날 간 게 다. 그날이 딱. 예, 이번에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예. 제가 또 세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쓸데없이 셉니다. 엑셀 2 있죠, 에너지요. 엑셀이, 네. 이거 다 아우르는. 올해 몇 번 사상체크 하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안 써봤는데요? 저도 그건 안 세봤어요. 네. 너무나 많아서. 5월 있죠, 5월.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것까지는 제외하고요. 오늘 것까지는 제외하고. 오늘 밤에, 미국은 이제 5월 30일, 오늘 밤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까지요. 오늘까지는 정확하게 보면, 지난 미국 시간 금요일까지요. 6번이 사상체크였어요. 그럼 뭐 말 다 했네요. 에너지 앱죠. 에너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에너지 ETF 갔다 그러면, 네. 뭐 개별 기업들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 보시면 좋은데, 워낙 아까 말씀하신 현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 자수주 매입까지 일어났던 네. 것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주만 확실히 워낙 강한 그러니까요. 기업들이니까, 네.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보론 똑같은 기업이죠. 똑같은 네. 선창을 아까 하고 골드만삭스에 나온 거지 네.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려도, 네. 에너지 관련할 때 별로 안 사시거든요. 안 네. 사시는데 한 관심이 필요한 거니까 네.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네네. 이런 석유 값이 많이 올라가도 이쪽에 상당히 캐퍼를 늘리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네네. 제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쉐보론의 예전 홈페이지가 저푸른 초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런 거 줄인다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뜻하지 않은 유가 올라가면서 많이 회복한 거라서 일단 이 유가 올라가는 것만큼 네. 회사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게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서 좀 그렇고요. 근데 어쨌거나 또 서해까지 내려가게 되면 향후에는 또 그 신체 재생에너지가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부사장님. 네. 유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유가는 저는 다 왔다고 봅니다. 다 지금 왔다고. 지금 현재 120달러 부근까지 네. 110달러대에서 거의 꼭지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네. 오펙의 카르텔 네네. 저는 네. 그들이 마음먹으면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떻게 전쟁 때문에 뭔가 수급이 뭔가 깨진다 해도 네. 여러 가지 더 생산하면서 얼추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혹시 교수님 다른 게 있으시면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 진짜 모르는데, 작년에 골드만삭스 습관적으로 130달러, 140달러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가 그렇죠. 60달러였는데, 네, 그렇죠. 대부분에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그랬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저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믿어? 했던 분 많아요. 탐리 있죠, 탐리. 요즘 조용한 탐리. 탐리 네, 조용하죠. 네, 탐리가, 어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작년부터 150달러 기본으로 찍는다 그랬어요. 또 기본으로? 탐리가 했던 말이, 좀 부사장 말이긴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다른 모든 거에 그 당시에 작년 가을부터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많았어요.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었지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더 많았어요, 작년에요. 네. 서플라이 체인 이슈,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페이크란 말씀입니다. 페이크 서플라이 체인인데, 진짜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딱 에너지 업종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탐리가. 근데 그 개념이 딱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모자라다 하면서 이건 진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참고적으로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는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 전쟁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는 좀 죽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핫하지만요. 근데 보시면 요번에요.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주말에 더블 레포트를 썼어요. 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해놨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도 자신 있게 150달러 간다는 겁니다. 150달러 지금. 근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뭐 해본 적도 없고 에너지 유가를 투자해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여전히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한 게 지금 진짜 이슈가 있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는 거니까 네. 나중에 한번 취지를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압니까? 전쟁이 또 원래 끝날 수도 있으니까.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죠. 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기업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비슷한 겁니다.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네. 버핏이 매수하면서 네. 지난번에 한번 표를 봤는데 우리 또 서학개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추가로 엄청 많이 매수 종목 중 하나였는데 하여간 뭐 여러분들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가 매수했다고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어떤 뭔가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걸 이미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거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가격이 나오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따라하지 마시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버핏이 매수하면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네. 버핏이 지금도 매수한답니다.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앞으로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분이니까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너지기 많았는데 이제는 에너지기업이 아니고 네. 베스트바이로 넘어가는데 베스트바이는
실제 이번식 좋았습니다, 이번에. 좋았어요. 못 나올, 아니, 지난번에 그, 얼마 리테일 동안 업자, 리테일 쪽에서는 네. TV가 안 팔았다 얘기했는데, 얼마 돼서 예, 그렇죠. 여기서는 팔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제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네. 실제 TV에 대한,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는, 네. 이 수요 패턴이 서비스를 옮겨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덜 팔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네. 그때 상당히 수혜를 받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스트바이는. 타이슨 푸드는 뭐 육가공 업체인데,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기업들은 뭐 한국에 그 뭐라고 할까요? 할인? 마니커? 이런 네.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것도, 인플레이션 그 부담을 좀 갖고 하는 기업인데, 네. 지금까지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냥 값이 다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엄청나게 값이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에 거기에 하는 건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도 안 먹을 수 없고 네. 치킨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양고기 다 합해서 음.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일이 세계 2위의 육가공 회사다. 그래서 뭐 일부 또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아, 그렇죠. 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다는 거 보여주는 주가를 봤는데 주가도 뭐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타이슨 푸드, 네. 마이크 타이슨 아니고 타이슨 푸드. 아니 오늘 이름이 비슷해갖고 그렇게 농담삼아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기업이니까. 호랑이 키우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키우나? 호랑이 키웁니까 집에서? 백호랑이 키워갖고 유명해졌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저도 본 거 같죠? 본 것 같은데. 백호랑인지 모르겠어요. 백호랑이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호랑이를 키우죠, 호랑이.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55살. 60 되지 않았을까? 60이요? 싶은데. 넘어가자. 아니 뭐 저기 뭐야 탐 크루즈 60이 됐는데 뭐 그분이랑 안 그렇겠습니까? 탐 크루즈 형님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보시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괜찮았습니다만 네. 하여간 뭐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네. 엔비디아나 AMD를 주로 보다가 네.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네. 데이터 수요가 판매 호조를 보인다니까 네. 올라오겠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디램이나 이제 뭐 낸드 네. 플래시 가격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올라간다 하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누구였죠? 누가 얘기했는데 그 칩 시장에 뭐 겨울이 온다? 네. 봄이 온다 하면서 뭔가 좀 비판하시는 분 계신데 오히려 잘 가는 모습 보이니까 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메모리보다는 저는 네. 지금도 빈 메모리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니까 네. 엔비디아나 AM 쪽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네. 안전 마진 있는 기업이 이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져갈 바에는 뭐 저라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혹은 뭐 TSMC? TSMC도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그 것 같아요. 뉴콘은 이제 철강 회사거든요. 네, 철강 회사는 뉴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에서도 이제 뜰 수 있는 것들, 가격 정가력이 있고 많이 그러니까요. 하여튼 미국 1위의 철강 회사라고 보셔야 되고, 이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익숙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퀄컴이죠. 네. 삼성전자 뭐 등등 하면서 다 얘기하고 애플도 관련돼 있고 삼성전자 관련돼 있지만 여하튼 퀄컴이 주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안전 맞은 기업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선택한 주식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그래서 퀄컴까지도 여러분들 이 퀄컴은 아마 또 익숙한 기업이니까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무조건 이제 비료 회사죠. 비료 회사. 비료회사.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겠는데 혹시 매매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비료회사 한 적이 없는데 네네. 본 적은 있거든요. 한국의 비료회사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국요? 엄청 급등했다. 저는 그래요? 뭐 그냥 막 급등해갖고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뭡니까? 뭐 몇 배 갔던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의 이런 연을 봐서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거의 2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비료가 폭등에 따라서 들어간 거 맞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추격 매수 가능할까 싶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 없고. 농사 지어보셨어요? 아니 농사 지은 적 없고요. 앞으로는?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는데 계획도 없어요? 한 가지 저는 조금 한 게 네. 약간의 이런 비료를 하는 기업들이 네. 굳이 얘기하자면 유전자 쪽에 좀 뭔가 네. 예전에 과거 그 관련 기업 있었는데 있었죠. 뭐였죠? 모르겠어요. 네. 그 유전자 알아요. 뭐 종자회사인데요. 종자회사인데 이름 뭐죠? 갑자기 그 생각나 네. 지금 갑자기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 종자회사.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지금 뭐 그게 타이슨 푸드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 육가공을 아주 공장식으로 했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네.
의외로 지금 미리 네. 아시겠지만 전쟁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하여간 잠깐 동안이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아마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게 넘어가야 돼.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명한 기억인데. 예, 아주 진짜 몬산토. 몬산토 맞아요. 몬산토가 그런 네, 게인데 네. 저 그때부터 별로 이미지가 저한테는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다 넘어갔잖아요. IMF 예, 때. 넘어갔죠. 다 넘어가서 그 기업이 의외로 네. 웬만한 종자에 대한 다 노을때 받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전 세계 1위고 청양고추도 그 친구들이 가격 그 친구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씨를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돌을 주고 뿌린다는 귀천 마음 없으세요? 네? 귀천? 귀여도 없어요? 예? 귀여? 아, 기어도 없어요. 전 언젠가 은퇴해서 말리포 살면 귀여 되는 거죠. 저는 기어는 상관없어요. 저는 집 근방에 네. 이마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마트 넘어가죠. 그동안 하겠습니다. 다든에스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이 아시는 것들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올리브 가든 아십니다. 미국에 계시면 저도 가봤고요. 네. 올리브 가든은 그 파스타 이태리안 푸드 하는 데고요. 또 하나 하는 거가 뭐 말이 많지만 한때 유명했는데 요즘도 있죠. 레드 랍스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딱 아는 회사예요. 라든 레스토랑인데 요즘 하여튼 미국에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상당히 좋게 하는 분이 많아요. 부자인데 한번 주말에 라이브에서 강의해 주셨지만 제품보다는 서비스라는 게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 한 해 재작년 때에 비해서 상위 그 대형 체인 레스토랑의 또 점유율이 우리를 보면 자영업보다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그 이제 그런 대량 공급, 대량 수요로 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올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가격 결정력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할 때. 그래서 하여튼 다든 레스토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이 친구들이 뽑은 것 같아요. 다든 레스토랑도 참가했습니다. 올리브 가든과 레드 랍스터 하면 아실 텐데 한국 분들이 하긴 쉽지 않죠. AMD는 뭐 워낙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고 네. 또 지난번 실적이 좋았고 네. 다만 이제 이게 네. 그 금리가 올라가면 네. 취약한 종목들이었는데 네.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앞으로 좀 움직임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올라가는 모습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도 좋아하지만 엔비디아보다 지금 AMD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지금은 그 비트코인을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 비트코인,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PU가요. 어찌되었건 리셀 밸류가 더 비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AMD는 모르겠어요. AMD 라이젠 이 시리즈들이 어떤 뭐라 그러죠? 리셀 밸류까지 있었는 건 잘 못 들은 적이 없고요. AMD의 수요층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MD 여전히 관심이 있고 이번에 젠슨하고 여전히 뭐 좋게 얘기했지만 젠슨하고보다는 리사스가 조금 더 자신감을 표현했다. 물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에서 보면 리사스가 좀 더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래서 전 두 개 다 좋은데 AMD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다음은 낙폭과 가대주. 매출 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이 빠진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기업들이니까 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요. 네. 자, 넷플릭스가 있고요. 네. 일루미나가 있고 모더나가 있고 리조트가 있고 바이오젠이 있고 카디안 SCM 홀딩스가 있고 네. 워너브라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IPG 포토니스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게 좀 이렇게 바이레이팅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저는 하여튼 윈 리조트로도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리오픈이 되니까. 네네네. 전 관심 있고. 네. LBS, 라스베가스 엔젤 이런 거 약간 전 개인적으로 네. 관심이 있죠. 근데 이런 리조트가 카지노 같은 기업들은 일단 마카오가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마카오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의외 종목들이 있는데 모더나 같은 거 의외인데 그렇죠. 하여간 좀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사실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넷플릭스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요. 가입자 수 감소 발표 후에 매도세 지속되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엄청 빠졌네요. 어찌됐건 넷플릭스 잠깐 보여드리면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지금 적극적으로 사람을 계속 뽑다가 조금 사람 뽑이는 거를 중단하거나 약간 슬로우하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 세상 변화에 약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넷플릭스도 있겠고요. 모더나 같은 엄청 많이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헬스케어 산업이 과도한 활력세, 여기서 이제 제약이나 일부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쪽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점 매수에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니까 충분히 보시면 되겠고요. 윌리조트랑,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WYNN입니다. 윌리조트라든가 라스베가스 엔즈 이런 것들. 여전히 전 긍정적으로 보기에. 그게 아니라면, 이게 꼭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북형홀튼스가 됐건, 그리고 메리에스 됐건, MAR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한번 해볼 만하다 보고 있겠고요. 다음 이제 배당 쪽 한번 볼까요? 배당이요? 배당 중요하죠. 네. 배당은 여러분들 그냥 배당 순위가 엄청 커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장이 어려울 때마다 네. 뭔가 준다는 거, 뭔가 네. 받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ETF.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포함된 건데,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높은 ROE, 네. 안정적인 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또 부채비는 낮은 걸로 보통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항상 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이죠. 네. 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ETF인데, 네.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하여간 최근에 좀 반등할 걸로 보이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퀄리티의 반대말은 모멘텀이죠. 저질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퀄러티의 반대 개념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퀄러티는 이런 어떤 주가가 아니라 이렇게 높은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MTUM이라서 모멘텀에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장땡이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 달 동안에 이동평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이동평균을 보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가는 거죠. 이런 재무제표랑 상관없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떤 퀄러티 쪽도 여러분들 한번 볼만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러면, 좋은 주식을, 좋다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퀄러티 스탁, 퀄러티 ETF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네. 애플, 일라릴리, 나이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코스트코, 비자, 네. 럭키드 마틴 다 좋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높은 ROE, 그 다음에 이익 순이익 있는 거, 부채가 낮은 가져오라면 못 가져오시거든요. 그런 거죠, 이런 게. 여기서 딱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종목을 생각하시고 나서 이 안에 정보를 따로 추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짤 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DBI,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약 100개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다우존 드리는데 주가 거의 안 빠진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거의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참고적으로 ETF 이런 거 보실 때 보면 항상 벤치마크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은 어떤 걸 하냐.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정한다. QQQ 같은 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30 종목을 추정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DBY 같은 경우에는 뭘 추정하냐면 다우존스 US, 다우존스에서 만든 US 하이 일드 인덱스가 있어요. 딱 그걸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회사에서 만든 미국의 고배당 주식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풀네임을 쓴 건데 아주 쉽게 해요. 근데 다우존스 US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거 심벌인 DVY입니다. DVY. 그래서 요 다우존스를 만든 것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배당만 관련된 건 더 큰 게 있어요. 한 300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다우존스에서 만든 그런 미국 고배당 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100, $120, $130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요게 DBY입니다. DBY. 이런 것도 상당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담배 회사가 들어가고, 에너지에서 들어가고, IBM은 이제 IT 주식에선 가장 배당률 높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IBM과 시스코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원오케이도 에너지 회사고, 원오케이도 마찬가지. 필립 모리스가 담배 회사가 또 들어가고, 길리아드 사이언스, 그리고 쭉쭉쭉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지 회사도 들어가고, IP도 들어가고요. 다음은 DIVB는 또 부사장님이 전문이시죠. 그건 이제 배당하고, 바이벨 같이 하는 기업들을 구성된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DBI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가져가시면 좋은데 하여간 배당하고 자수매입 통칭해서 이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같이 하는 기업들을 고르시기 힘든데
이걸 잘 보시면 일단 인사이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시면 애플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하거든요. 네. 포함돼서 일단 근데 배당만 한 5% 올렸기 때문에 너무 좀 작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좀 작게 올렸죠. 그러니까 10%씩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900억 달러 바이백에서 빼서 이쪽을 하면 좋았는데 배당을 더 줬으면 좋았는데 네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저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높은 뜻이 있겠죠. 높은 뜻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JP모건 체스 같은 기업들이 보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네. 일단은 네. 주주 환원 조치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P&G가 보이네요. P&G가 네. 마침. 그래서 네. 뭐 100년에서 배당하는 기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입니까? 이런 요 기업 포함되라고 참고적으로 좋을 것 보시면 같습니다. 앞서 이거는 DIVB는 배당 플러스 자사주잖아요. 네. 배당 플러스 자사주기 때문에 보시면 잠깐만요. 배당 플러스 자사주기 때문에 배당 주신 앞서는 이제 DIV 같은 경우는 배당인데 배당 안 주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벅스에서는 배당을 주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죠. 딱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네,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주의를 드리면 네. 배당을 제가 논할 때 보통 이제 배당을 받는 것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주가도 올라갈 때 원하시겠지만 배당을 맞는 그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꼭 얘기하지만 아까 뭐 봤던 배당 대표적인 ETF는 보통 한 2, 3%밖에 배당 안 주거든요. 맞아요. 주가 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거기 더 많이 올려버리면 이 주가 못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당을 포기하시든 주가 상승을 포기하시든 해서 이야기만 제가 봤을 때 반반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기업, 큰 ETF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왔던 것들로 해서 구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 주식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있다 그러면 사기죠, 사기.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오늘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뭐 배당 많이 주는 것들 ETF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0% 이상 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가가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네. 결국 보유하게 되면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어. 물론 이제 폭락할 때는 급락할 때는 되게 좋죠. 갖고 있으면. 그렇죠. 정 빠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배당 추천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VTV, 뱅가드 밸류 인덱스 펀드인데 네.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네. 대표적인 가치주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네. 미국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밸류 음. 가치주 투자 ETF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금융주가 여전히 24%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헬스케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벅스웨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JP모건, 프록터앤갬블 등등 돼갖고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종목들의 특징? 그 종목들의 특징이요? 네. 특징이 뭡니까? 이 벅스웨이 정도 아니면은 웬만한 개인분들이 설마함이 별로 없는 것들이죠. 할만. 좋은 건 알지만 네. 재미가 없는 거.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엑소모빌도 지금이야 안 사죠. 음. 예. 작년, 재작년은 또 에너지라고 안 사가고, 지금 너무 많이 비싸서 안 사고, 어떤 경우도 안 사는 경우예요. 앞으로 2년 후에도 마찬가지. 반면에 엑소모빌이 지금 다 30% 떨어지면 사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잘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겠죠. 예. 여튼 별로 잘 안 사는 거죠. 네. 그나마 그래도 벽코시에스는 최근에 네. 워낙 많이 말씀하셔갖고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이 진짜요? 네, 나와줍니다. 조금씩. 예. 어차피 이제 통계로 잡히나요?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네. 한 40위권, 30위권이니까 진짜요? 어쨌기 때문에 조금 사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올해 작년에 너무 많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네. 최근에 어떤 밑에 하위권 많이 바뀝니다. 음. 가치주로 위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좋은 거니까 네. 좋은 많이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1등, 2등, 3, 4등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네. 1등은 테슬라, 2, 3등은 T? 레버리지 ETF 3배짜리, 4등이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하는 S5? XL? 그렇죠. 속슬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S 땡땡땡, T 땡땡땡 가져가서 막 하시는데, 음. 여러분들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네. 해서 빠르게 복구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TQQ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아마 지금 고점 대비, 65%? TQQ인데, 예, 지금 고점 대비, 60,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알죠, 제가. 빠져 있거든요. 네. 빠졌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그러면 220%? 그쵸. 2.5배 올라가야 돼요. 네.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부사장님이 그냥 싫어요 많이 받는 방법은 방송에서 TQQ 까는 얘기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솔직히 저는 네. 깔 수가 없는 게 네. 아예 쳐다보진 않습니다. 시세도 모르거든요. 네. 그냥 오늘 갑자기 본 건데 주가 많이 빠져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배를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진짜 깁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벌써 마지막 다와한 것 같은데요? 벌써입니까? 네. DEF 네. 인베스코에서 하고 있는 디펜시브 이쿼티 ETF인데 네. 방어주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주가 방어 됩니까? 무슨 이걸로 하면? 방어는 안 됐지만 디펜시브한 주식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음. 여기에는 이제 유틸리티라든가 음.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소위 방어주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어주 보시면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저게 뭐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헬스케어 별로 관심 없고요. 금융주 뭐야 이런 거죠. 그리고 필수소비재 이미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재미없는데요. 딱 보더라도 아시는 거가 부사님 좋아하시는 음료 몬스터 베버리지. 네. 그리고 브루스 마이어스 스킵은 이건 그 제약주잖아요. 네. 맞죠? 고종 맞죠? 이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잘 것들 찾기 모르겠네요.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왜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반적인 섹터로도 구성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시기에 의해서 베타 값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시장에서 어려울 때 베어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이런 걸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DEF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다만 거리가 아주 많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 보시면 조금씩 좀 갖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거나 좀 투자하시면 장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인베스코 디펜시브 에쿼티 ETF는요 지금 고점 대비 7.34% 빠졌으니까 7.33이요? 3-4% 거의 안 빠진 거네요. 지수가 지금 16% 정도 오늘 전제 기준으로 보면 15, 16 정도 나오죠. 15% 빠졌죠. 네, 그 정도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상당히 선방했죠. 그만큼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디펜스가 된 건데 네. 지금은 디펜시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성장주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 되게 되면 메롱이죠. 메롱될 수 있다. 네. 방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계속 바뀌죠. 성장 같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모든 하나가 영원한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하고 말씀드리고 그런 이유니까요. 제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시장 베어마켓에 대한 의미도 봤고요. 그 다음에 통계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 종목을 봤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탄탄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뭐 21선이 깨졌다, 뭐 지지가 깨졌다 해서 주식 팔 필요 없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디펜시브한 주식들 아니면 혹은 배당 주는 기업들, 안전받는 기업들 가져가시면 그나마 나을 걸로 보이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봤습니까? 저도 오늘 나름 준비를 한 2주일 동안 준비했는데요. 네. 좀 너무 급하게 다룬 느낌도 있지만, 좀 결론적으로 보면 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고, 한쪽에만 몰려있던 분들, 성장주만 몰려있던 분들, 물론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좋겠으나, 이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분산 투자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좀 조금씩 채워넣는 하면서 좀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타이밍 정말 맞추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fully invested 하면서 꾸준하게 적립수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 만에 한 월간 저는 뭐 요즘이야. 베어마켓 의미를 네. 일단 자세히 한 게 되게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쭉 종목들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ETF까지 봤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오늘 보시면서 이런 게 전혀 없다라든지 이런 비스무리한 것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ETF는 하나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네. 특히 DF 끝에 있던 게 가장 좋아 보이니까요.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 쪽도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부사님 이거 정하셨으면 저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VTV,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주 ETF를 하면서 조금씩만 담아두시는 성격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쫓아갈 거고 혹시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근데 없는 걸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네. 실제 이제 그 많이 보유한 종목 50위 순위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S&P 500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들어와야 들어와서 뭘 얘기해도 얘기해야죠. 얘기해도 뭔가 이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밖에 있는 분들은 밖에 있는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들어와야지 뭔가 저희 가드를 쳐주고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 할 일이 S&P 500 안으로 들어올 것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모르실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게 지수 관련 ETF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불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배당을 주는 게 가져가시게 되면 배당 주고 S&P 500에 좋은 종목들이면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안 깨질 걸로 보이니까 그런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전히 안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꼭 보시면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저희 강의한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강의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음번에는요. 네. 저 이런 강의 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강세장 오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강세장 투입을 살만한 주식? 뭐 그런 것들에서 하반기에 뭔가 살만한 종목들인데 네. 성장주 유지 정보를 가져가보자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물론 저희 뇌피셜이고요. 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가져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다음 달 월간 미주민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